똑똑한 두뇌와 날개로 주, 야간, 전천후로 적의 주요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폭탄이 있죠. 우리 군의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폭탄인 KGGB입니다. 2012년부터 공군에 배치돼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KGGB를 살펴보시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 리얼웨폰 제작진 힘이 쭉 빠집니다. 꼭 해주십시오. KGGB는 코리안 GPS 가이디드 범, 즉 이름부터 한국형 GPS 유도 폭탄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그런 폭탄은 아니고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공군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500파운드 재래식 폭탄 MK82가 중거리 GPS 유도 키트와 합체하면서 첨단 정밀 유도 무기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이 KGGB는 미국의 JDAM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의 JDAM도 일반 폭탄의 신관, 끄트머리와 꼬리날개 부분을 바꿔서 유도폭탄으로 개조하는 키트 형태의 무기인데요. 원래 항공폭탄이라는 거는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100%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중력과 관성만으로 이동해서 타격하기 때문에 무유도 무기로도 분류가 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포탄과 달리 폭탄은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후 등의 조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투발거리가 짧아서 정확도도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폭탄이 JDAM으로 개조되면 앞선 문제점들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JDAM의 공산 오차는 약 5m 반경 5m 이내에 명중할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즉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항공폭탄의 살상 반경은 아무리 작아도 수십 미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적은 JDAM 한 발만 떨어져도 끝장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JDAM은 투발거리가 원래의 몇 배에 달하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어납니다. 적 방공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고도 이상에서 또 투발이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밀 유도 폭탄의 가격이 한 발에 무려 몇억 원 수준이었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전자기술의 발달과 GPS의 보편화로 저렴한 정밀 유도 회로를 만들어서 탑재할 수가 있게 됐고 그 결과 발당 수천만 원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값싼 정밀 유도 폭탄이 등장하게 된 거죠. KGGB는 이런 JDAM의 특징들을 감안해서 등장한 한국판 JDAM인데 JDAM을 그냥 카피한 건 아니고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술로 생산하고 개발한 독자 개발품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JDAM의 사거리 연장형인 JDAM-ER, 즉 익스텐디드 레인지의 한국형인 셈입니다. 날개가 따로 큰 게 달려있기 때문에 글라이더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서 최대 투발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났고요. 또 JDAM처럼 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500파운드 마크 82, 약 227kg의 재래식 폭탄에 날개 키트를 딱 달고 원래 폭탄의 꼬리는 전용 꼬리 날개로 대체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타우러스와 매버릭과도 한번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300km 되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일단 KGB하고는 사거리 자체가 전혀 겹치질 않고요. 가격은 타우러스가 훨씬 비싸지만 탄두 위력이라든가 관통력 이런 것도 훨씬 높기 때문에 타우러스는 더 후방에 있는 적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무기라는 개념일 거고 1대1로 비교하기 힘든 거고요. 매버릭 같은 경우는 이동 표적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 KGGB는 고정된 표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대체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KGGB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JDAM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유도무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대량 확보가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사정포 등 다량의 표적을 대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또 일정한 성능의 수준을 갖춘 그런 유도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KGGB는 값이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하죠. 또 이 KGGB는 적의 갱도 포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예 유턴을 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신박한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적 갱도 포병 같은 경우는 갱도 진지 입구가 북쪽에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이나 포격이나 폭격이 쉽게 닿지 않게 하려는 이런 꼼수였는데 유턴해버리면은 북쪽에 있어봤자 입구에 직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날개를 장착해서 활강거리를 길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도 이렇게 유턴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멀리 날 수 있어야지 그만큼 여유가 있죠. 이 밖에 표적으로의 진입 각도를 75도부터 20도 사이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 왜냐하면은 갱도진지 입구가 갱도진지 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각도 형태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타격하냐를 다양한 각도로 공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각을 많이 따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이 KGGB의 또 다른 특징은 탑재할 항공기에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기존의 500파운드 MK82 폭탄을 매달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어느 기체라도 장비할 수가 있습니다. 즉 KT-1의 전방관측형인 KO-1 같은 프로펠러기조차 운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행 중에 표적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JDAM 같은 경우는 전투기에 탑재된 콘솔에서 입력하면은 폭탄을 탑재한 파일런을 통해 가지고 폭탄에 전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에 JDAM을 장착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KGGB는 전투기에 탑재된 자체 설비가 아니라 조종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태블릿 PC와 폭탄이 무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폭탄을 달 수 있는 어떤 기체라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F5나 F4 등의 구형 기종에도 운용할 수 있어서 운용 편의성이 확 넓어졌죠.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무기다 보니까 KGGB를 찾는 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정밀 유도 무기 부족에 문제를 메꾸기 위해서 KGGB를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태국이 T-50TH 즉 FA-50의 태국형 장착을 위해서 KGGB 도입을 발표했죠. 또 최근에는 폴란드 역시 FA-50 장착용으로 KGGB를 도입한 게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도 전시돼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이 KGGB, 향후 K방산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